안녕하세요. 두 배 더 행복함 5분 행정학의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공선택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선택론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있었죠. 인간관계론 있었죠. 행태론, 사이먼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개방체제로 와서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그 다음에 우리는 신행정학, 여기까지 배웠죠. 공공선택론은 언제 나왔던 이론이냐면 우리 70년대 있죠. 70년대 이제 정부 실패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70년대 굉장히 힘들었던 게 70년대죠. 여기서 이제 정부 실패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부 실패를. 이걸 이제 누가 분석했냐면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논문을 쓴 거를 우리 공공선택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학자들의 논문을 여기까지 공공선택론이야 라고 한 겁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인 거고요. 정치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비시장적 의사결정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비시장적 의사결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치학, 행정학이 비시장적 의사결정이에요. 이거를 뭐를 연구했다? 경제학적인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를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우리 수요가 기본적으로 시민, 공급을 누가 정부로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구한 거고, 여러분 공성테너 고객중심주의, 경쟁, 권한, 분산, 대안적 서비스 전달과 같은 시정화를 처방책으로 제시했다. 요 내용을 알려면 대표적인 학자 밑에 오스트롬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봐요. 오스트롬 같은 경우는 쉽게 한번 보세요. 우리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말했는데 오스트롬이 왜 잘 나온지 아세요? 오스트롬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학자입니다. 행정학자.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에서도 정치 행정에서도 노벨 경제학 받을 수 있어 이거죠. 자, 한번 보세요. 오스트롬은 왜 정부 실패가 나타나냐? 정부가 독점과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A 주민, B 주민, C 주민센터처럼 중첩과 경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응성 높아지고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민주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게 오스트롬이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의 도배가 주장했죠. 1970년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논문에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 탈피죠. 정부 독점의 공급자 탈피,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전환하자, 시장 기법을 도입하자. 그러면 방법이 뭔데? 분권과 중첩, 관할 중첩을 하자. 그러면 이제 다원성을 강조하자. 그러면 이제 고객의 목소리 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게 오스트롬입니다. 깔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경제학자 논문을 쓰기 때문에 경제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딱 맞답니다. 독점과 공급자 중심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뭐할까요? 시장 중심, 수요자 중심 바꾸면 되지. 그 방법이 뭔데? 중첩과 경쟁이다. 그러면 고객 목소리 잘 들을 거다. 딱 민주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알겠죠? 고객 중심주의, 목소리 들을 거며 경쟁과 권한을 분산한다. 그러면 대안적 서비스 전달과 같은 시장화를 처방책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이 구현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공공선택론은 요거랑 우리 오스트롬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우리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본강에서 또 보시면 되는데 뷰캐넌과 틀럭은 적정 참여수 모형을 그래프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너무 많아, 사공이 많아도 배는 산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경제학 접근한 거고,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 모형도 역시 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느냐, 예산이 이제 관료는 예산을 많이 추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본강에서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이거는 니스카넨하고 같이 엮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순환론 이거죠. 돈은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확장과 긴축 정책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쓰는 거예요. 왜 보니까 선거 전에는 돈을 막 쓰고 선거 후에는 적게 쓴다. 그래서 정부 실패다라고 만들어낸 거고, 다운사 호텔링의 중위 투표자 왜 공약이 유사하지 이런 것들 보는 거고, 티브 가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티브 가설 이거는 중요한 건데 요거는 한번 가볍게 한번 보세요. 티브 가설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될 때 자세히 할 거 본가에서 잘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지방정부를 막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전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전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LO의 불가능성 정의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에러가 가능성의 정리를 정리하기 위해 했는데 보니까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표의 교환, 이래서 시장 실패 생긴다라고 경작적으로 만들어냈다. 요런 건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내용 잘 보시고요. 우리 이제 티브 가설 찍어 드린다면 티브 가설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니스카넨 예상 극대화, 관청 형성 모형, 그 다음에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요 네 가지를 딱 공공선택할 때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개별적인 내용 할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요즘에 7급 문제에서 너무 잘 나오는 신제도주의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신제주도가 아니죠. 신제도주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